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주말의 캠핑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님께서 직장인이신데 주말마다 이제 캠핑을 하시면서 캠핑의 어떤 계절마다 느껴진 감정에 대해서 가볍게 에세이로 적어두신 책이에요. 저희 주말 연속극과 또 제가 좋아하는 캠핑과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캠핑의 사계, 타령,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을 말이나 소리로 자꾸 나타내 되풀이하는 일, 계절 타령, 날씨 타령하는 재미로 인생을 산다. 계절을 탄다고 하나? 나는 봄도 타고 여름도 타고 가을도 타고 겨울도 탄다. 만약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권태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매 계절마다 태어나서 처음 연애해보는 애처럼 유난을 떠느라 심심할 틈이 없다. 원래 봄이 이렇게 예뻤나? 여름은 해가 참 기네. 가을바람은 사람을 순식간에 쓸쓸하게 만드는구나. 겨울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매일 눈을 기다린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핫초코를 먹기 위해서. 그러나 슬프게도 실내 생활을 하다 보면 계절 감각이 무뎌져 버린다. 겨울 안에선 계절의 아름다움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게다가 우린 항상 바쁘니까. 봄 잘 챙겨. 언젠가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남긴 댓글이 좋아서 자주 소리내어 읽는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계절의 한가운데서 나는 늘 초조해하며 스스로를 향해 잔소리를 한다. 이러다 벚꽃 다 지겠어. 부지런히 챙기지 않으면 놓쳐버린다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걸 알면서도 계절이 지나가는 게 왜 이렇게 애틋한지 모르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절을 최대한으로 누리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캠핑은 계절 안으로 풍덩 뛰어드는 행위와 비슷하다. 바닷물에 몸을 던지듯 풍덩.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풍덩 그 안으로 뛰어든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비를 가지고 같은 사람과 캠핑을 해도 계절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 사계절은 만나봐야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사계절을 겪어봐야 캠핑의 재미를 알 수 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계절 타령 혹은 캠핑 타령을 해볼 텐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의 계절과 조금 닮아있기를 바라본다. 당신의 사진첩 안에 내가 찍은 계절의 한 조각과 비슷한 사진이 있다면 기쁠 것 같다. 겨울 캠핑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과 같다. 술꾼, 미식가,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많은 사람, 그 외 낭만파 인사들 전부. 사실 겨울은 캠핑하기 편한 계절이 아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키워드를 꼽자면 사서 고생이란 말이 딱일지도 모르겠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은 계절. 하지만 겨울 캠핑엔 그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뛰어넘을 낭만이 있다. 볼거리 하나 없는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텐트 한 채. 입김이 고드름으로 변할 만큼 추운 날씨지만 노란 조명을 밝힌 텐트 안은 등유난로 열기로 훈훈하다. 난로 위에선 따뜻한 무언가가 끓고 있다. 사케인지 보리차인지 아님 전날 먹고 남은 스튜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딱딱한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온기라는 것이다. 한겨울 밀폐된 공간은 우정이 발생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가 된다. 술꾼들은 여기서 길거리 포장마차와 같은 익숙함을 느낀다. 거참 술맛 나는 장소로구나. 여기선 낮부터 밤까지
시간 감각도 없이 마셔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장실에 가려면 텐트 밖으로 나가야 하고 추위를 뚫고 걷는 동안 술이 다 깨버리기 때문이다. 신이 난 술꾼들은 맥주를 마시다가 와인도 한 병 땄다가 아껴두었던 위스키까지 엉망진창으로 마셔버린다. 미식가들이 겨울날에 텐트에 모이면 그곳은 세상에 없는 식당, 바그다드 카페가 된다. 그들은 제대로 된 조리대 하나 없는 간이 주방에서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만들겠다고 고집을 부릴 것이다. 누군가는 1시간째 양파 스프를 젓고 있고 다른 이는 반나절 넘게 통 바비큐를 굽고 있겠지. 그래도 누구 하나 말리는 이는 없을 테다. 한겨울 텐트 안에선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 가성비 떨어지는 요리를 해볼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한 친구가 무리해서 조용히 이탈해 텐트 구석에 자리를 잡고 가져온 책을 펼친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텐트 안에서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알고 있을 테지만 여기만큼 책이 잘 읽히는 곳이 또 없다. 나는 겨울 캠핑을 갈 때면 두꺼운 장편 소설을 챙겨간다. 읽으려고 벼르고 있었던 책을 완독하는 것만으로도 한겨울 캠핑은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다. 장편 소설을 읽어낼 정도의 여유란 너무도 귀한 것이니까. 술꾼도 아니고 다독가도 아닌 나의 캠핑 동료 김수현이 꼽는 겨울 캠핑의 낭만은 폭설이다. 눈 속에 파묻히는 설중 캠핑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단다. 하지만 캠핑 중에 눈을 만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 그 낭만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봄 캠핑. 봄이 왔구나 하고 느끼는 시점이 사람마다 달라서 재밌다. 목련이나 벚꽃이 피는 걸 보고 봄을 감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벚꽃이 지고 여린 새잎까지 다 돋은 뒤에야 겨울 코트를 벗는 사람도 있다. 나는 공기에서 느껴지는 기운으로 봄이 왔음을 알아챈다. 정확히 말하면 기운이라기보단 기분에 가까울 때가 더 많은데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지 않을 정도로만 되어도 봄으로 친다. 사실 봄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동짓날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다. 꼬박꼬박 일몰 시간을 확인하며 봄을 기다린다. 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부터 매일 1분씩 해가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생긴 버릇이다. 기분은 봄이지만 기온은 아직 겨울이라 난로랑 핫팩이랑 극동계형 침낭까지 챙겨가야 한다. 캠핑 의자에 앉아서 봄이 다가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 낮 동안 잠시 기온이 오르면 기회를 틈타 무거운 겨울 외투를 벗어버린다. 고작 외투 하나 벗었을 뿐인데 자유영혼이 된 듯한 착각이 든다. 조금 이르지만 달콤한 봄바람의 유혹에 넘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셔본다. 컵 안에서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반가워서 손이 얼 때까지 쥐고 있는다. 100%의 봄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리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가능하면 나무 아래에 텐트를 설치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나무는 봄의 속도를 가능케 하는 프리즘 역할을 한다. 고개를 들 때마다 나무는 조금씩 달라져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여린 잎 한두 개가 퐁퐁 솟아있는 걸 발견할 때면 교과서 속에서나 보았던 생명의 신비라는 표현이 드디어 내 것이 되었구나 싶다. 아주 운이 좋았던 어느 해의 봄 캠핑엔 벚꽃이 피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벚꽃으로 유명한 캠핑장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왔는지 꽃봉오리만 잔뜩 맺혀 있었다. 이번엔 실패인가 보다 하며 기대를 저버렸던 차에 봄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제법 굵었다. 오늘 나무는 기분 좋겠네. 과음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 네가 맥주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비는 멎어 있었다. 텐트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는데 입을 앙 다물고 있던 꽃봉오리가 그새 미세하게 벌어진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꽃이 피기도 하는구나. 그러고 보니 식물 세밀화가 이소영 작가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느리지 않다고. 계절은 매 순간 변한다. 단 한순간도 같은 풍경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 마술 같은 순간을 촘촘하게 관찰하고 싶은 욕구가 나를 매번 캠핑장으로 이끈다. 캠핑짐을 싸고 다시 푸는 일은 정말 귀찮지만 계절에 대한 진심이 귀찮음을 이긴다. 귀찮음을 이긴 사랑, 진짜다. 오늘 여기 계절의 사계 부분에서 겨울 캠핑 부분이랑 봄 캠핑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의 캠핑인 것 같아요. 봄 캠핑 정말 꽃이랑 좋은 햇볕이랑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뭐 폭설이 내렸을 때 캠핑을 못 해봤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캠핑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겨울 캠핑에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폭염이 지났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캠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계절 중에 하나죠. 단풍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 내서 가까운 곳으로 캠핑 자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